안녕하세요. 정쌤 합격 요양보호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신 문제들이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전 꼭 한번 확인하고 가세요. 지금부터 국가시험 자주 출제되는 6탄 50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1번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진통제를 제공한다. 2. 팔을 잡아 움직여 본다. 3.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출혈 부위에 멸균 꺼즈를 대고 지혈한다. 정답은 5번에 출혈 부위에 멸균 꺼즈를 대고 지혈한다입니다. 넘어진 후 팔에 통증, 부종, 출혈이 나타나면 골절이나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우선 출혈 부위에 멸균 꺼즈나 깨끗한 천을 대고 압박하여 지혈합니다. 손상된 팔을 힘으로 움직이거나 마사지하지 말고 온찜질이 아닌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이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의료진의 처치를 받도록 합니다. 2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오른 것은 1. 반응 확인,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도움 요청. 1. 반응 확인, 가슴 압박, 인공호흡, 기도 유지 도움 요청. 3.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4. 반응 확인, 기도 유지, 인공호흡, 도움 요청, 가슴 압박. 5. 반응 확인, 인공호흡,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정답은 3번에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입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를 발견하면 먼저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으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이후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며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주변에 준비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3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1, 2, 3, 4, 5번 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정답은 1번에 오른쪽 쇄골 아래 빗장뼈라고도 하죠.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 중간에 붙이는 겁니다. 대상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쪽이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죠.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그런 위치로 붙이시면 됩니다. 4번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은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 1. 의존성의 증가. 2. 경직성의 증가. 3. 사회성의 증가. 4. 우울감의 증가. 5. 과거 회상의 증가. 정답은 2번의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노년기에는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기보다 익숙한 생활 방식과 습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방식을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특성을 경직성의 증가라고 합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익숙한 습관 고수, 이거는 경직성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5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여가 활동을 점차 줄인다. 2.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3.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은 삼간다. 4.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5. 체력 증진을 위해 매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정답은 2번에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입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뇌를 자극하는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퍼즐, 학습, 취미 활동 등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 활동과 대인 관계를 줄이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1.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2.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 4. 업무상 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5.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정답은 5번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은 고용보험에 해당이 되고요. 최저생활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치,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또 다른 말로는 공적 부조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3번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 마련은 국민연금이고요. 업무상 재해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7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 기관에서 한다. 2.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기관 직원이 한다. 3.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 5번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공단 직원이 대상자의 심신 상태 등을 방문 조사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며 장기요양 기관이 등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합니다. 8번 장기요양 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복지연구,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5번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시설급여는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노인요양시설과 함께 대표적인 시설급여이며 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에 해당이 되고 단기보호, 복지용구, 주야간 보호는 다 요거는 시설급여가 아닌 재가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9번 요양보호사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1.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2. 기관장에게 대상자 정보를 전달한다. 3.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5.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정답은 4번에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입니다. 관찰자 역할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이상 변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맥박, 호흡, 피부 상태, 표정이나 행동 변화 등을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합니다. 1번의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준다는 옹호자의 역할이고, 기관장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정보 전달자 역할입니다.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감을 경감하는 것은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에 해당이 되고,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하는 것은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10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 목욕을 도왔다. 2. 외출 시 동행하였다. 3. 생활상담을 해주었다. 4. 체의를 변경해 주었다. 5.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정답은 3번에 생활상담을 해주었다입니다. 정서지원 서비스는 대상자의 외로움이나 불안 등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생활상담, 말벗, 의사소통, 편지 대필 등을 통해 대상자의 정서적 욕구를 지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1번 목욕, 4번 체위 변경, 5번 화장실 이용은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합니다. 외출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호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정답은 4번에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대상자는 시설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푹 꺼진 매트리스로 허리 통증과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데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을 확인하고 시설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환경을 개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문제입니다. 12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의 신체적 학대입니다.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의 사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문제에서는 단순히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도 중요합니다. 13번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뒤에서 껴안는다. 2. 가슴 부위를 만진다. 3.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4.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다. 5.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정답은 5번에 과거 성관계 관계를 묻는다라는 거죠.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언어적 성희롱은 성적인 말이나 질문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1번에 뒤에서 껴안기, 2번 가슴을 만지기는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3번에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기나 성기를 보여주기는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14번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2.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3.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5.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함으로 자제한다. 정답은 4번에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종교나 가치관을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종교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금품이나 물질적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권위적인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를 존중하고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직업 윤리입니다. 15번 대상자 가족이 정해진 요양보호 시간 외에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2. 다른 기관에 연계한다. 3. 고민해 보겠다고 말한다. 4. 친한 동료에게 부탁한다. 5. 가족의 요구를 들어준다. 정답은 1번에 기관장에게 보고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정해진 서비스 제공 시간과 업무 범위를 준수해야 하며 가족이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더라도 임의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적인 요구가 발생하면 가족에게 정해진 서비스 범위를 설명하고 기관장 또는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16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2. 대상자의 미미한 변동사항은 보고를 생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고 며칠 후에 한꺼번에 기록한다. 4. 업무의 장소에서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5.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은 1번에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상태와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작은 변화라도 필요한 경우 관찰하고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기록을 며칠 후에 한꺼번에 작성하거나 대상자의 정보를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직업윤리에 어긋납니다. 또한 개인적인 판단보다 기관의 지침과 업무 범위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7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은 1. 좋은 복지용구는 직접 판매한다. 2.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여 따른다. 3.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다. 4.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를 비울 수 있다. 5.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정답은 5번에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더 안전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계속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처음 배운 내용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습득하는 것이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반면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하거나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함부로 알리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관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고 근무지를 비워야 할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18번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는 1.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2.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4.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 5.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정답은 5번에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불편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4번의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것은 주로 낙상이나 안전사고의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5번처럼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환경은 근골격계 부담을 주는 위험 요인이 적습니다. 시험에서는 무거운 것, 반복 동작, 불편한 자세는 근골격계 위험 증가, 또 안전하고 편안한 작업 환경은 위험 감소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19번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공용 혈압계를 사용한다. 2. 맨손으로 가벼운 곳을 긁어준다. 3.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4.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정답은 5번에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입니다. 몸은 피부 접촉이나 오염된 침구, 의복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감염 예방과 접촉자 관리가 중요합니다. 몸 대상자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치료제를 사용하고 사용한 침구와 의복은 다른 사람의 물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밀접 접촉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동시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도 시험에 잘 나오는 오음 문제입니다. 20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1. 경과가 짧다. 2. 원인이 불명확하다. 3.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2번은 원인이 명확하다입니다. 3번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4.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4번의 합병증이 동반하기 쉽다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여러 질환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습니다. 또한 증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나 초기에 질환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질환의 경과가 길고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원인이 하나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노화와 질병의 증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노인성 질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경과는 짧지 않고 원인은 불명확, 또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입니다. 이 10번 문제도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21번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 증가, 2. 신체 활동 증가, 3. 복부 근력 강화, 4. 마약성 진통제 복용, 5. 규칙적인 배변 습관. 정답은 4번의 마약성 진통제 복용입니다. 변비는 수분 부족, 운동 부족, 섬유질 부족, 배변 습관의 변화, 일부 약물 부분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는 장 운동을 감소시켜 변비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22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기침 반사 증가, 3. 섬모운동 감소, 4.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5.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정답은 3번의 섬모운동 감소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호흡기계의 섬모운동이 감소하여 기관지의 이물질과 분비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폐활량과 폐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기침 반사도 약해져 호흡기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코점막은 건조해지기가 쉽고 기관지 분비물은 오히려 끈적해져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에서는 섬모운동 감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23번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만 관리를 한다. 2. 웃음요법을 권장한다. 3.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1번에 비만 관리를 한다입니다. 복합성 요실금은 기침, 재채기, 웃음, 운동 등으로 복압이 올라갈 때 소변이 새는 것을 말합니다. 비만은 복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켜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체중 관리가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이 예방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수분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줄넘기처럼 복압을 크게 높이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4번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1. 결막염, 2. 녹내장, 3. 백내장, 4. 망막염, 5. 안구 건조증. 정답은 3번의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질환입니다. 노화로 인해 흔하게 발생하며 시력이 점차 떨어지고 눈앞이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주로 안압 상승과 시신경 손상과 관련된 질환으로 백내장과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체 혼탁, 뿌옇게 보임은 백내장으로 연결하면 국가시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백내장과 녹내장 문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5번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파민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2.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 마비가 발생한다. 3. 측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4.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표정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5.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정답은 5번에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경색이죠. 혈관이 터지는 것은 뇌출혈. 그래서 뇌 조직에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좌뇌가 손상되면 일반적으로 우측 편마비가 나타나므로 2번은 반대입니다. 1번은 파킨슨병의 주요 원인과 관련되고 4번도 안정시 떨림과 무표정한 표정, 이것이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3번은 비틀거리는 보행은 주로 손의 기능 이상과 관련되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26번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 꼭 끼는 신발을 신는다. 3.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 4. 발을 씻은 후에 물기는 남겨둔다. 5. 발에 열패드를 대어줘 보온한다. 정답은 1번에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는 발의 감각이 둔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아 발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톱은 피부를 파고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자로 자르고 너무 짧게 자르지 않습니다. 신발은 발에 잘 맞고 편안한 것을 신으며 맨발로 다니거나 발을 씻은 후 물기를 그대로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감각이 둔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열패드나 뜨거운 물로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27번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칼슘 흡수력 증가, 2. 소화액 분비 증가, 3. 삼키는 능력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정답은 5번의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입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반응이 둔해져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소화액 분비와 칼슘 흡수 능력이 감소하고 구강 건조와 삼킴 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탈수와 영양 섭취 부족으로 이어져
노인의 영양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증 반응 저하, 수분 섭취 감소, 탈수 위험 증가를 기억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28번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3.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 4. 폐 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진다. 정답은 1번에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입니다. 노인은 근력과 균형 능력 저하, 관절의 움직임 감소 등으로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운동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노화에 따라 자극에 대한 반응은 느려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와 폐조직의 탄력성은 감소합니다. 또한 심장 근육의 수축력도 감소하여 운동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노인의 운동 기피 요인에 해당합니다. 29번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녹차에 타서 복용하게 한다. 2.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3.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한다. 4.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5.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에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입니다. 철분제는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잘 되므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녹차나 커피 등에 들어있는 성분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제는 정해진 용량과 방법대로 복용해야 하며 복용을 잊었다고 약을 2배로 한꺼번에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코팅된 약은 임으로 쪼개지 말고 처방이나 약사의 복용법에 따라 복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30번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준다. 2.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4.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5. 잠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4번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입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후나 저녁에 카페인 섭취, 잠들기 전 TV 시청이나 과격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1번 금연 후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1. 성기능이 감소한다. 2. 기대 수명이 감소한다. 3. 손상된 폐기능이 악화된다. 4.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5. 혈중 산소량이 정상보다 감소한다. 정답은 4번에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입니다. 금연을 하면 혈액순환과 폐기능이 점차 좋아지고 심장병과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감소합니다. 흡연을 중단하면 혈액 속 일산화탄소가 감소하면서 산소 운반 능력도 회복됩니다. 금연은 폐 건강뿐 아니라 기대 수명을 늘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32번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결핵, 2. 홍역, 3. 폐렴구균, 4. 디프테리아, 5. 인플루엔자. 정답은 4번의 디프테리아입니다. 노인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의 예방접종을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의 1회 접종, 대상포진은 60세 이후 접종, 5번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입니다. 이 예방접종 문제는 매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3번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의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격려한다. 2. 따뜻한 물로 통 목욕을 시킨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린다. 5.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을 손실을 예방한다. 정답은 3번에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입니다. 폭염에 노출되면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시원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외 활동은 줄이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하며 두꺼운 담요나 따뜻한 물로 체온을 높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폭염 시에는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통풍이 잘 되고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34번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보고 형식은 1. 구두 보고 2. 서면 보고 3. 주간 보고 4. 원래 회의 보고 5. 정기 업무 보고 정답은 1번의 구두보고입니다.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비교적 가벼울 때 신속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보고 방법입니다. 요양보 업무 중 즉시 알려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담당자나 기관장에게 말로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면 보고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남겨야 할 때 적절하며 주간 원래 정기 업무 보고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5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2.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3.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4. 보호자와의 밀착관계 형성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1번의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대상자에게 일관되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록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와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다음 근무자도 필요한 돌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록은 책임을 피하거나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합니다. 36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호흡이 규칙적이다.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 사지가 따뜻해진다. 4.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정답은 2번에 소변량이 감소한다입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신체 기능과 혈액순환이 점차 저하되면서 소변량이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호흡은 규칙적이기보다 불규칙해지고 얕거나 깊은 호흡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감소하면서 손발이 차갑고 피부가 창백하거나 청색을 띠기도 합니다. 37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의 임종 적응 단계는 대상자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정답은 3번의 타협입니다. 임종적응 단계에서 타협은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특정 조건을 들어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부탁하는 단계입니다. 아이의 결혼식까지만 살게 해주세요와 같이 어떤 조건이나 기한을 제시하면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타협의 모습입니다. 부정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단계이고 분노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와 같은 감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죽음을 인정하기 시작하며 조건을 제시한다는 타협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38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2.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을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정답은 3번의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입니다. 경관 영양을 할 때는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영양액 주머니를 대상자의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야 합니다. 구토가 발생하면 단순히 속도를 늦추기보다 영양액 주입을 중단하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흡인이나 호흡곤란 가능성을 확인하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의로 비위관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관 영양은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게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양액은 분당 100ml가 아니고 50ml로 들어가게 하면 되고요. 5번의 영양액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세척해서 말려서 드리면 돼요. 매번 세척입니다. 39번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2.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3.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5번에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마비되지 않은 오른쪽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자세를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자의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불편한 쪽의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음식은 충분히 삼킨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음식을 제공해야 하며 마비된 쪽 입으로 빨대를 고정하여 제공하지 않습니다. 40번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귀약은 냉동고에 보관한다. 2.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 안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4.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5. 갈색봉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2번에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입니다. 약물은 습기나 직사광선, 고온 등을 피하여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알약은 습기에 의해 변질될 수 있으므로 습기가 적은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약이나 갈색병에 든 약물은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며 가루약은 임의로 물약에 섞어 보관하지 않습니다. 41번 대상자가 안녕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약한 후 눈을 가볍게 문질러 준다. 2.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 3. 안녕고 투약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4.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사용한다. 5.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5번에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입니다. 안연고를 투약한 후 눈꺼풀 밖으로 흘러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안연고를 넣은 후에는 눈을 비비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하여 각막 손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안연고를 넣은 후에는 안구를 굴려서 약이 전반적으로 퍼지게 만듭니다. 안연고는 눈의 아래쪽 결막낭에 넣으며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2cm 짜 넣습니다. 42번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1. 통증 감소, 2. 부종 예방, 3. 흉터 예방, 4. 피멍 발생 예방, 5. 약물 흡수 촉진. 정답은 4번의 피멍 발생 예방입니다.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혈관에서 피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알코올 솜으로 가볍게 눌러 지혈합니다. 주사 부위를 문지르면 혈관이 손상되거나 출혈이 발생하여 피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 솜으로 비비지 않고 일정 시간 꾹 눌러 지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3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2. 용변을 마칠 때까지 다른 용모를 본다. 3.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 밤에는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등을 꺼둔다. 정답은 1번에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앉고 일어날 때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화장실에서는 낙상 위험이 높으므로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고 바닥의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용변을 보는 동안에는 필요에 따라 가까이에서 안전을 확인하고 이동에 방해되는 물건은 화장실 주변에 두지 않습니다. 44번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2.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데워준다. 4.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5.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정답은 3번에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입니다. 침상에서 배설을 돕는 경우에는 변기의 중앙이 항문에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기가 정확한 위치에 놓여야 배설물이 밖으로 새는 것을 예방하고 대상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배설할 수 있습니다. 여성 대상자의 뒷처리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배설 후에는 깨끗이 닦고 회원부를 건조하게 한 후 옷과 침구를 정리하여 청결과 피부 상태를 유지합니다. 1번에 배변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마른 티슈로 닦고 옷을 입혀야 되고요. 뒷조리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또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침대 머리를 올려줘야 되고요.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가 아닌 간호사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입니다. 45번 대상자가 이동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2.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3.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 이동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정답은 1번에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할 때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주고 음악이나 TV를 틀어주면 소리를 줄여 대상자의 수치심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배설물은 즉시 처리해야 하며 이동변기와 침대 높이는 같게 하고 미끄럼방지 매트는 변기 밑에 깔아야 합니다. 또한 이동변기 사용 시에는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46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2.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3.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4. 유치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서 확인한다. 5. 유치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정답은 2번에 금기 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입니다. 금기 사항이 있는 질병은 대표적인 거가 신부전, 간경화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는
금기 사항이 없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하여 요로 감염을 예방하도록 돕습니다. 소변 주머니는 소변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두고 바닥에 닿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도뇨관이 빠지거나 소변이 새는 경우에는 임으로 제거하거나 당기지 말고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7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한다. 2.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3.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 바지를 내린 후 면도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 3번에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입니다. 오염된 기저귀를 처리할 때는 오염된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말아서 바깥면이 보이도록 하여 말아 버립니다. 기저귀는 정해진 횟수가 아니라 젖거나 오염되었을 때 즉시 교환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기저귀를 교환할 때는 대상자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48번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까지 닦는다. 2.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3.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4.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 청정제로 닦는다. 5.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정답은 5번에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입니다. 구강 청결을 도울 때는 위쪽 잇몸과 이를 먼저 닦은 다음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 방법이 올바릅니다. 대상자를 똑바로 눕히면 침이나 물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상체를 세우거나 옆으로 눕혀 흡인을 예방합니다. 일회용 스펀지는 일반적으로 물이나 구강 용액을 적셔 사용하며 목젖을 자극하면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강 청결은 위쪽 잇몸과 이, 아래쪽 잇몸과 이, 입천정, 혀, 양볼 순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49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2.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3. 따뜻한 물로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낸다. 4.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5.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정답은 2번에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머리에 세정제를 바른 후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거품을 내어 머리의 오염물을 제거합니다. 이 세정제는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관리할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세정 후에는 젖은 수건이 아닌 마른 수건으로 머리카락의 물기와 세정제를 충분히 닦아 건조하게 관리합니다. 50번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1. 피부 보습 2. 체온 유지 3. 각질 제거 4. 염증 반응 감소 5. 호르몬 분비 촉진. 정답은 2번의 체온 유지입니다. 목욕 중에는 대상자의 몸이 물과 공기에 노출되면서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따뜻한 물을 몸에 자주 뿌려 체온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시험에는 따뜻한 물을 바닥에 뿌린다라고 오답도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노인은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목욕 중 추위를 느끼거나 저체온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욕하는 동안 신체가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따뜻한 물과 수건 등을 이용하여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